안녕하십니까, 도시헌입니다. 자료가 말하는 일제 침탈 실상, 오늘은 한일 병합조약의 불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1910년 한국 강제 병합과 식민 지배가 합법적인 조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것으로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습니다. 19세기 말 이래 일제는 미국 등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침략을 합법화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는 과정에서도 조약 형식을 취하였으며 과정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1, 2차 영일 동맹, 카스라테프트 밀약, 그리고 러일 강화 조약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5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는 러일 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2월 23일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여 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22일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을 강제하여서 재정과 외교 실권 역시 빼앗았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해그에 특사를 파견한 것을 구실 삼아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그 후인 1907년 7월 24일 정밀 7조약을 체결하여 사법권 역시 빼앗았습니다. 이어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고 경찰권마저 빼앗았습니다. 순차적으로 국권 침탈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갔던 것입니다. 일제 침략에 맞서 봉기한 의병들은 군대와 경찰을 내세워 철저하게 탄압하였으며 한반도에는 일본군 2개 사단을 배치하여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국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당사국 간 합의하에 체결한 조약에 이름조차 없었으며 체결권자의 위임 조항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조약이 무장한 일본군과 헌병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한국의 국왕과 대신들에게 한국의 자발적 요구를 내세워 침략 의도를 은폐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신 황실 및 대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보존해주는 회유와 협박을 행하여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한일병합조약은 일제의 단계적인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형적인 불법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한국 황제가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기고 일본 황제가 그것을 수락하여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순종 황제는 1926년 4월 26일 운명하기 직전 곁을 지키고 있던 국내 대신 조정구에게 자신은 나라를 내주는 조약의 조칙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칼을 앞세운 일본 군인의 협박 속에서도 대한제국 황제는 분노하며 조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을사오적이 공모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적은 한일 협약도의 협자를 화합하다라는 뜻의 협자가 아닌 위협하다의 협자를 썼다는 것은 조약 체결의 부당성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병합조약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